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RRSP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제 이름은 킴이고요. 제가 오늘 드리는 정보는 그냥 정보를 같이 나누고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제공하는 거고요. 법적인 어떤 법규는 언제나 변경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어떠한 법적 소송의 근거 자료로 사용하실 수 없고요. 본 내용과 관련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회계사나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RRSP란 뭐냐면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이라 그래서요. 정부에 등록을 한 노후 연금 정도 이렇게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정부에서 제공하는 어떤 텍스를 줄여주는 그런 혜택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거를 하는 이유는 풍족한 노후 생활을 위한 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어떤 연금 플랜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플랜으로 어떤 상품을 구입하실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스탁, 펀드, 뮤추얼 펀드 등등등 GIC도 하실 수 있고요. 세이빙도 그냥 넣어 놓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LLSP는 그럼 어떤 도대체 그 안에 있는 게 도대체 뭔지 내용을 알고 싶으시잖아요. 역할이 뭔지 말씀을 드릴게요. 소득 액수를 줄여줌으로써 텍스 요율이 낮아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만약에 5만 불 소득자가 RRSP에 9천 불을 납입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소득은 그 해에 4만 1,000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만 1,000불에 대해서 이제 그때부터 또 다른 디덕션들이 들어가면서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만약에 5만 불일 때 텍스 비율이 35%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그래서 만약에 4만 1,000불은 35%보다 당연히 텍스 요율이 낮겠죠. 낮을 것으로 예상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조금 덜 내게 되시는 거죠. 여기서 팁을 한 가지 드리면요. 만약에 텍스 비율이 35%로 사실 35%는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30에서 35%는 대부분 다 내는 퍼센트중 30% 정도는 거의 대부분 내는 퍼센트거든요. 캐나다에서는. 그러니까 35%로 낮은 경우에는 텍스 비율의 격차가 많이 나지 않으므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해도 사실 이게 금액적으로 몇 프로 차이 안 날 거거든요. 9,000불 차이면 텍스가 실질적으로 뭐 몇백 불이나 몇십 불 정도밖에 차이가 몇백 불 정도밖에 100불 뭐 이렇게밖에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나의 어떤 텍스 비율이 낮을 때 쓰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뭐 텍스 요율이 거의 50%다, 45%다, 뭐 48%다 이러면 이건 정말 굉장히 좋은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한 방편이 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텍스 비율이 만약에 낮다면 텍스가 없는 일단은 그냥 텍스를 다 내시고 그 다음에 그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그 TFSA에 넣어서 오히려 그 자산을 늘리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TFSA에 넣으시면요, 정부에서 그 주는 어떤 OSAP라는 연금이 다 모두에게 주는 연금이 있는데요. 그 연금이 소득이 많아지면 나이가 들었는데도 여전히 소득이 많으면 사실 그게 깎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TFSA는. 그러니까 얼마든지 집어넣으셔가지고 얼마든지는 아니지만 여기는 TFSA는 또 한계가 있어요. 그걸 잘 생각하셔가지고 다음번에는 또 TFSA에 대해서도 설명을 차분히 드릴게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노텍스고 TFSA가 있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시고 대략 1년에 5,000불 정도, 5,500불 정도가 리밋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 생각하시고요. 자세한 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또 제가 많이 생각했던 건데요. 만약에 자녀 수가 많아서 베네핏을 어느 정도 그 다 주마다 그 비율이 있거든요. 이만큼 이상 버는 사람은 더 이상 뭐 어린이에 대한 베네핏을 안 주겠다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주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늦게까지도 주는 주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으니까 그 각 주마다 잘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면 자녀 수도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그 베네핏을 주는 최고의 어떤 그 소득의 금액 이런 것들 다 한번 이렇게 체크하고 생각해 보시는 것도 조금 만약에 비율이 낮더라도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뭐가 있냐면요. 세금 이연 효과라 그래서요. 세금을 지금 현재 바로 안 내시게 되는 거고요. 그 RRSP를 하시면. 그렇지만 그 다음에 내가 그 돈을 찾을 때 언제 찾을지 모르지만 찾을 때 다시 그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만약에 자신의 소득이 찾으실 경우에 자신의 소득이 낮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낮은 세금의 어떤 요율로 적용이 되어서요. 결국 적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나이가 들었는데도 계속 높은 소득이 있고 소득을 많이 내신다고 하면 사실 좀 또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 팁을 드리면요. 이게 만약에 중간에 자기가 RRSP를 들었다가 60세 이전에 그냥 인출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위드홀딩 텍스라고 해서요. 그 페널티 같은 걸 내셔야 돼요. 그래서 5,000불에 10%.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 어쩔 수 없이 내가 찾아야 된다. 그럴 때는 5,000불씩 나눠서 그거를 찾으셔야 되겠죠. 왜냐면 5,000불만 그냥 찾으시면 5,000불 찾으시면 그때마다 10%를 먹이지만 만약에 그냥 한 번에 10,000불을 찾아버리게 되면 같은 해에 20%의 위드홀딩 텍스를 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주 조금의 차이지만 그래도 그게 약간의 차이지만 결국 만약 그런 효과가 있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돈이 세금 없이 사실 그리고 RRSP 통장에다 그 돈을 어떤 걸 스탁을 하시던지 뭘 하시게 되면요. 그 돈은 이자가 다시 재투자가 되면서 복리로 그 안에서 돈을 굴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10년, 20년 두게 되시면요. 그게 어떤 눈덩이 효과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작은 눈덩이지만 처음에는 한 번 굴렸을 때는 눈덩이가 작지만요. 그 큰 눈덩이를 하나 굴렸을 때는 정말 더 금방 커지는 어떤 갭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사실 이 RRSP는 중간에 찾으시려고 생각하신다면 안 넣는 게 좋아요. 그리고 왜냐면 저 팁으로 드렸지만 유동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페널티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다시 또 찾았을 때 내가 만약에 40대에는 뭐 40%의 세율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45세가 됐는데 45%의 세율이 높아졌어요. 근데 그 5년 후에 찾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텍스를 더 많이 내는 효과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이거를 컨트리뷰션 데드라인인데요. 납입하는데 제한 날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납입 소득 신고할 해에 다음에 3월 1일 전까지 RRSP를 구매해야 된다고 써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2017년도 RRSP를 제가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2018년 그러니까 2월 전까지는 사셔야지 그 2017년도에 그 RRSP를 그 컨트리뷰션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60일 전까지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3월 1일 전까지 거의 사셔야 돼요. 2월달 안엔 그러니까 사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는 컨트리뷰션 리밋인데요. 전년도의 수입에 따라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의 제한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소득이 너무 낮으면 사실 이 컨트리뷰션 할 게 없어요. 리밋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마다 모두 다르고 세금 신고 확정 레터에 적혀 있어요. 내지는 CRA 개인 어카운트로 들어가시면요. 거기에 아주 친절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한번 궁금한 건데요. 팁으로 드리면 이거는 71세, 그러니까 70세
제가 볼 때는 71세 12월 31일까지만 RRSP는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는 넣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팁 두 번째 드리면요. RRSP는 노인연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OSAP 거기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나이가 많아서도 소득이 많은 것으로 아니면 다른 데서 받는 연금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시면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팁 세 번째는요. 노년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찾는 시기를 조절하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말하자면 만 60세 이후부터는요. 이걸 찾으셔도 그러니까 페널티 없이 그냥 찾으실 수가 있어요. 의무사항 없이 이렇게 찾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게 언제까지냐면요. 또 70.5세까지만 그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70.5세가 또 넘으면 의무사항이 생겨요. 일정 부분 돈을 꼭 찾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또 다른 어떤 RRIF나 다른 곳으로 대부분 옮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여튼 그거는 대충 그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나중에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60세부터도 결국엔 그러니까 페널티 없이는 찾을 수 있지만 소득에는 결국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노인연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 끝났고요.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꼭 구독 눌러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이 소문내주셔가지고 제가 또 힘이 입어서 RRSP, 스파우스 RRSP도 더 자세히 공부해서 설명드리고 싶고요. TFSA니 이런 걸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매주 2개씩 올릴 거거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세요.